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현재 구름 낀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43분입니다. 제가 오늘 잠실 석촌호수에서 4바퀴 10.25km를 달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고요. 현재 2바퀴를 달렸습니다. 나머지 2바퀴를 달리면 총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바퀴는 워밍업 차원에서 달렸고요. 두 번째 바퀴는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춰서 석촌호수의 늦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석촌호수의 단풍,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석촌호수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바퀴 약 40분 정도 스마트폰 영상에 담으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바퀴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정말 단풍이 붉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조깅로입니다. 조깅로는 폭이 5m 정도 되고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에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약 2.5km고요. 네 바퀴를 달리면 10.25km입니다. 여기가 빛의 축제를 합니다.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 나리의 행복의 빛.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는 공간입니다. 단풍이 낙엽이 되어 조깅로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총 2563m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은 지금 이미 낙엽을 청소를 했고요. 지금 달리는 구간은 곧 청소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단풍이 정말 붉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깅로 남쪽 단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달리면서 여성들의 마라톤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까요?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요. 126년에 근대올림픽 역사에서 여자 마라톤이 신설된 게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 여자 마라톤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신설된 것은 불과 3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떠나서
전 세계 모든 마라톤 대회에서 여성에게 마라톤이 출전이 허용이 됐던 때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1971년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때부터 여성에게 마라톤 대회 출전이 허용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변입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변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간판이 보이는 건물은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 지금 서호 한복판에 있는 큰 기둥, 저기 한 7, 80m 높이의 큰 기둥인데요. 저게 자이로 드롭입니다. 천천히 저 사람들을 끌어올렸다가 한꺼번에 쭉 내려버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100% 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이로 드롭입니다. 자이로 드롭이 있는 저 공간, 저기가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동쪽변입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마라톤 출전이 허용됐다는 것은 1971년 뉴욕 마라톤 대회였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여자 마라톤이 신설이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근대 올림픽이 최초로 열렸던 1896년 그리스 아테네, 그 대회의 이듬해인 1897년에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올림픽은 126년의 역사인데요, 보스턴 마라톤은 1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고, 두 번째로 오래된 마라톤 대회가 1931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9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아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여기는 석촌호수 동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동호의 남쪽 조깅로.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의 동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마라톤 대회 초창기에는 남자들에게만 마라톤 출전이 허용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 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출전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움 또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드디어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출전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몰래 출전을 합니다. 196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897년에 시작돼서 1967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 언론학을 전공하던 20살의 여대생 캐서린 스위처, 그분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하는데요,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전을 했냐면
출전 신청을 할 때 남자 이름으로 신청하면, 아니 여자 이름으로 신청하면 출전이 참가가 접수가 안 되니까 이름을, 캐서린 스위처 이름을 중성적인 이니셜을 따가지고 출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자,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 동쪽 조깅로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고 새겨져 있는 석촌호수 동호의 동쪽 조깅로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키케로,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고 새겨져 있고 정중앙에 마징가 제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고 싶어서 중성적인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가 나왔는데요. 그 번호표가 262번입니다. 262번. 자, 여기에서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의 북동쪽 방향에 있는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의 북동쪽 방향에 있는 수변무대입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햇볕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에 있는 수변무대입니다. 바로 옆에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제가 송파구청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이곳 송파구인데요. 67만 명의 인구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자, 햇볕이 좀씩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중성적 이름으로 마라톤 접수를 했고 번호표 262번이 나왔습니다. 그 번호는 나중에 결론 더 말씀드리면 영구 결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분의 세계 최초로 마라톤 완주를 했던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그 의지와 열정을 기리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그 번호 262번이 영원히 결번 처리됐습니다. 야구, 프로야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 선수의 영광과 쾌거와 그런 거 열정을 기리기 위해서 영구 결번 처리하는 게 있듯이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262번도 보스턴 마라톤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회마다 접수 신청이 들어오면 26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를 참가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자, 이곳은 또 북쪽에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 노천 카페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동호회 북쪽 조깅로인데요.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 노천 카페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외경상 누가 보더라도 여성이 달리고 있으니까 대회 진행 요원이 멈추라고 제지를 시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이 주로에서 밖으로 나가라, 남성들만 달릴 수 있는 대회에 왜 여성이 달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제지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55년 전의 역사입니다. 55년 전 1967년이니까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였고, 지금부터 55년 전의 사건입니다. 1967년. 그래서 진행 요원이 밖으로 나가라고 제지를 하니까, 그 당시 캐서린 스위처 20살 시라큐스 대학교 언론학을 공부하는 그 여성이 혼자 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자친구 겸 코치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가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밀쳐내고 있는 스텝 진행 요원을 또 밀칩니다. 그 장면이 그 당시 취재를 하고 있던 언론의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진행 요원은 캐서린 스위처 선수를 밖으로 나가라고 밀치고 있고, 또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남자친구 겸 코치는 그 스텝을 또 이렇게 밀고 있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그게 전 세계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왜 여성들은 출전을 못하게 하냐, 여성들에게도 출전권을 달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여권 신장운동의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이나 다른 대회에서도 여성들을 출전시킬지 말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71년에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드디어 여성에게,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마라톤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1971년 뉴욕 마라톤 대회입니다. 뉴욕 마라톤은 1971년에 70년에 시작한 대회인데요. 그러니까 뉴욕 마라톤 2회째 대회 때부터 1971년이니까 제 2회 뉴욕 마라톤 대회 때부터 여성에게 마라톤 출전이 허용됐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출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면 보스턴 마라톤 75주년이 되던 때입니다. 75주년. 세계 5대 마라톤 대회가 미국에 3개가 있고 영국에 하나, 독일에 하나가 있는데요. 6대까지 하면 일본도 포함됩니다. 자, 세계 5대 마라톤 대회면 미국의 뉴욕 마라톤 대회, 시카고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영국의 런던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이상이 세계 5대 마라톤 대회고요. 6대 마라톤은 일본의 도쿄가 포함이 됩니다. 도쿄 마라톤. 그 세계 6대 마라톤인 도쿄 마라톤에서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대한민국 남자 마라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시간 7분 20초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0년에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경신한 한국 기록
2시간 7분 20초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자 마라톤 최고 기록은 현재 삼성전자의 김도연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29살 김도연 선수입니다. 2시간 25분 41초입니다. 2시간 25분 41초. 그 기록은 언제 세워졌냐면 지금부터 4년 전인 2018년 동아마라톤에서 세워진 건데, 그 기록은 기존의 여자 마라톤 한국 기록 보유자 권은주 선수가 1997년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세웠던 2시간 26분대의 기록을 무려 21년 만인 2018년 동아 마라톤에서 김도연 선수가 경신을 했습니다. 21년 만에 1997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에서 권은주 선수가 2시간 26분대 여자 마라톤 한국 기록을 경신했었는데, 그게 21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지난 4년 전 2018년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삼성전자의 김도연 선수가 경신을 해서 현재 그 기록 2시간 25분 41초, 그 기록은 4년 동안 경신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남자 마라톤 한국 기록은 이봉주 선수가 22년 전에 세웠던 2시간 7분 20초가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도 경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석촌호수 3바퀴를 돌았고요. 이제 4바퀴째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1967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풀코스를 한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1년 앞서서 1966년에 한 여성 선수가 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아예 접수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등록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스타트 라인인 출발점에서 뛰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중간 한 5km 정도 지점에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한 5km 지점 정도에서 나타나서 뛰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진행 요원이 제지를 하니까 바로 밖으로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2.19km를 완주를 하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남자처럼 보이려고 가발을 쓰고 긴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출전을 했었고, 풀코스를 완주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갔었습니다. 그게 1966년 보스턴 마라톤이고요. 그 이듬해인 1967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서서 번호 공식적으로 등록도 하고 번호표 262번 번호표도 받고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했고, 초반에 진행 요원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겸 코치의 도움으로 끝까지 풀코스 42.19km 105리길 26.4마일을 다 완주를 했었습니다. 5시간 정도 기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여성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마라톤에 완주했던 선수가 지금부터 55년 전인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그 선수가 그러게 열정과 의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여자 마라톤의 출전이 허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1971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198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여성들의 마라톤 참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수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자신이 1967년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풀코스를 완주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때로부터 50년이 됐던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자신이 1967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완주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50년이 된 시점인 201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출전해서 또 풀코스를 완주했다고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회 서쪽 조깅로입니다. 석촌호수 동호회 서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의지력을 갖고 마라톤에 도전했었던 캐서린 스위처 선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성들의 마라톤 참가가 빨리 허용이 돼서 늦긴 했지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늦긴 했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고 허용이 됐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분의 의지와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지금은 석촌호수 동호회 남쪽 조깅로입니다. 동호회 남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 나리의 설렘의 빛. 자, 그래서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열정과 의지와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 그분이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을 때 받았던 번호 262번은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영국 결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대회할 때마다 번호표를 부여할 때 그 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62번입니다. 저를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 남쪽 조깅로입니다. 화이팅! 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단풍이 낙엽이 돼서 석촌호수 조깅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자, 다시 석촌호수 동호회 동쪽 조깅로입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라는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 석촌호수 동호회 동쪽 조깅로입니다. 화이팅! 자,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키케로.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한 10시 1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0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구름 낀 날씨입니다. 아까 햇볕이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온은 한 11도 정도입니다. 아까 석촌호수 전광판의 기온을 보니까 한 20분 전에 기온이 11도, 습도는 90% 정도 습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인생이막 다니고 있는 직장, 오늘이 휴무일이어서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석촌호수 네 바퀴 총 10.25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석촌호수에서 10.25km 달리기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또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북쪽 조깅로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 노천 카페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자,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1971년에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하워드 슐츠 회장에 의해서 창립이 됐는데요. 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로나 지역을 여행을 할 때 노천 카페에서 한가롭게 차나 커피를 마시는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재 기온은 11.4도, 습도 77%입니다. 현재 기온은 11.4도, 습도 77%라고 방금 전광판에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 회장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이 이탈리아 베로나고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 이탈리아 밀라노인데요. 베로나와 밀라노를 여행하는데 노천 카페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1971년에 지금부터 51년 전입니다. 1971년에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스타벅스를 창립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체인점이 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별다방, 콩다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별다방은 스타벅스를 칭하고 콩다방은 커피빈을 칭하지 않습니까? 커피빈은 스타벅스보다 한 8년 앞섭니다.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커피빈이 창립이 됐습니다. 커피빈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커피빈이 창립이 됐으니까 스타벅스보다 한 8년 앞서서 창립이 됐고요. 1963년 하면 우리나라에 삼양라면이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이 대한민국에 출시된 연도입니다. 일본에서 라면 기술이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 1963년에 삼양라면이 대한민국에 라면을 보급을 했습니다. 라면의 원조죠. 삼양라면. 요즘은 뭐 진라면, 농심라면, 삼양라면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면의 원조는 1963년에 출범한 삼양라면입니다. 자, 여기도 호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호수. 여기는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 여기에도 호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에 있는 카페 호수입니다. 카페 이름이 호수입니다. 호수 카페 호수 카페라고.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화이팅! 자, 문화실험공간 호수 카페 호수입니다. 자, 커피 앤 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커피 앤 티.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다른 주제인데요.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뭘까요? 다 아시죠? 성경, 바이블.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 1위인데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는 뭘까요? 제 기억에는 한 7년 전 기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2015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5년인지 2016년인지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그때 기준으로 뭘까요? 대한민국 역대 베스트셀러 1위. 지금도 1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서적 수학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선생님께서 출판하신 1966년인가 65년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65년인지 66년인지 그때 대한민국의 수학의 정석이 출판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한 5년쯤 전 출판 50주년 때 기준으로 5천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자, 수학의 정석 출판 50주년이었던 2016년인지 2015년인지 불분명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50년 동안 5천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180만 명인데요. 우리 국민 숫자에 육박하는 5천만 부가 50년 동안 5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매년 평균으로 치면 한 100만 부가 팔린 거죠. 매년 100만 부가 팔려서 50년 동안 5천만 부가 팔린 겁니다. 입시 대입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저 시절에 수학의 정석, 해법 수학,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영어 수학을 입시 준비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즘도 스테디셀러 꾸준하게 팔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으로는 제 기억에는 한 36위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랭킹 베스트셀러 세계 랭킹 1위는 성경 바이블인데요. 수학의 정석 그건 세계 랭킹으로는 한 36위 된다라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자, 석촌호수 4바퀴 다 달렸습니다. 한 바퀴에 2.5km니까 4바퀴 10.25km 달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바퀴 2,563m인데요. 4바퀴 10.25km를 달렸습니다. 첫 번째 바퀴 때는 워밍업으로 그냥 달렸고 두 번째 바퀴 때는 석촌호수 중간중간에 잠깐씩 멈춰서 주변에 단풍, 낙엽
이런 것들을 촬영했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수십 장 촬영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봤기 때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리면서 여성 마라톤의 역사, 1967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20세의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1971년에는 뉴욕 마라톤, 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198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이제 여자들에게 마라톤 허용이 허용됐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계속 구름 낀 날씨고 기온은 11.4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인생 2막 다니고 있는 직장의 휴무일이어서,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 10.25km를 달렸습니다. 저는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에 입문해서 오늘 2022년 11월 14일까지 총 20년 8개월 남짓, 20년 8개월 2주입니다. 20년 하고도 8개월 하고도 2주 동안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풀코스 완주 횟수는 88회를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4.3회 정도 완주를 하고 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동아마라톤 그 당시에 출전자 25,000명 정도 중에서 1818등을 했으니까 상위 8% 정도의 우수한 성적으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습니다. 요즘도 공식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한 3시간 50분 정도에 달리고 있는데요. 연습 삼아서 혼자 달릴 때는 천천히 달리면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서 연습 삼아 풀코스를 뛸 때는 한 5시간 정도에 달립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20년 8개월 2주 동안 88회를 완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60회는 공식 대회에서 완주했고 나머지 한 28회 정도